이번 강좌는 구조 안전 확인 같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죠. 근데 이 부분도 일부 이제 개정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걸 외울 때 3천 지문 중에서 9번, 10번, 13번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요것이 3층 이상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요게 1000인데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높이가 13m 이상 건축물, 또 처마 높이가 9m 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다른 말씀은 경관이라죠. 기둥이 없으면 내력벽과 매력벽 사이가 10m 이상. 네, 대통령이 정하는 지진 구역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 국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5,000제곱미터, 국토교통부령이 정했다는 건 5,000제곱미터 이상을 갖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계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으로 되는 거 6층 이상 건축물, 자 이런 걸 갖다 기점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중이용 건축물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일부가 또 이제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또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반 구조에서는 이제 옥상 광장 등이 있다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옥상 광장에서 피난 광장을 설치해야 된다. 5층 이상인데 문화집행 다 가장 조심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시험 문제 할 때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랑 꼭 좀 이해하세요.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에 주점영업, 장례식장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옥상 광장 반드시 설치되어 있고 헬리포트, 자 조심할 것은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잡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 부분에 별도의 헬리포트를 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헬리포트를 둬야 되는데 옥상이 평슬라브가 아니라 뾰족하게 돼 있다. 그러면 헬리포트를 둘 수 없죠. 그래서 경사진 지붕의 경우는 그 아래다가 대피 공간을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또 옥상 광장의 난간. 자, 난간에 사람이 올라왔을 때 추락사고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등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 난간을 둘 수 있다. 만약에 근데 출입할 수 있는 거 없다면 사람이 날아서 추락사고가 없겠죠. 그럼 난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안전 강화와 관련된 건데 왜냐하면 방화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화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같은 건축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완화하는 경우 있다. 그럴 때 주의할 것이 그거죠. 공동주택, 기숙사하고 공장 같이 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은 같이 질 수 있어요. 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중에 초고층 건축물에 우리가 보면 초고층 건축 여러 가지 있는데 주거 안정을 갖다가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같이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이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같이 져서는 안 되는 것은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소매 시장 또 우리가 왔을 때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에 한정하죠. 그래서 이거랑 공동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사는 여기까지죠. 네, 이종 근생 중에 다중생활 옛날 얘기하면 고시원을 함께 지면 나중에 어떤 문제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계벽이라는 거 여기서 층간소음 알겠죠? 이것 뜻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벽 있고 바닥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거는 결국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경계와 바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경계벽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다 해서 서로 간에 설치를 하는데 단독주택 중 다가구 중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제외하고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단 거실, 침실 등의 용으로 쓰지 아니한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자 발코니도 거실, 침실을 쓰게 되면 당연히 소음 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 객실 간의 경계벽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고 이종 근린생활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의 경계벽 다음 노유자 시설 중 노인복지 법에 의해 따른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되겠죠.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노유자 시설 중에 노인 요양원 시설에서 호실 간의 경계벽 서로 간에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에 소음이라든가 기타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반드시 경계벽을 이러는 것은 이 국토교통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 방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층간바닥. 우리가 위층, 아래층의 층간바닥 특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화장실은 제외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만. 공동주택에서는 대상이 되지만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다음 오피스텔 중 그러니까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다중. 자, 이게 옛날 말로 고시원이죠. 고시원은 숙박이냐 다중이냐는 건 얼마를 기점을 할 거냐. 500제곱미터를 기점을 하죠. 그래서 500제곱미터 넘으면 숙박,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이종근생이다. 그래서 이런 건 층간 바닥을 갖다 갖춰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건 이제 걸치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걸쳤다. 우리 이미 본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국토계획법은 330을 기점으로 해서 그 중에 330 초과하면 각자 것 적용받지만, 자, 330 이하의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값, 건축물은 그 중에 큰 쪽을 따라간다. 그러면 큰 쪽 따라간다. 의미를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걸친 경우는 과반에 속하는 걸 따라간다 하는 걸 조심하면 되겠죠. 다만 녹지지역 방화지구 같은 건 조심하면 되겠고, 또 고도지역은 여기 없습니다. 특히 미관지구를 갖다 우리가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에 걸쳤다 그러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의 것을 적용받고, 하나의 건축물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에 걸쳤다 그러면 전부가 어디에만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적용받는다. 다만 방화지구에 속하는 부분과 그 구역이 속하는 부분 경계했다가 방화벽을 구했겠다. 그럼 각자 걸 적용받는다. 녹지지역은 뭐가 목적이죠?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끼게 되면 무조건 각자의 것을 각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걸 적용받는다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녹지지역에 건축물에 미관지구, 방화지구가 걸쳤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따르는 것을 본다면 결국 어떤 걸 따르는 거냐? 그 미관지구와 무슨 방화지구를 따라간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그 중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해야 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